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탁 의자에 앉아 아침을 먹고, 출근길에는 차량이나 지하철 좌석에 앉아 이동하며, 직장에서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는 자세로 보냅니다. 현대인의 하루 평균 좌식 시간은 약 10시간에 달하며, 이는 수면 시간을 제외한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좌식 생활의 영향으로 특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는 단순히 앉는 부위가 아닙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군 중 하나이며, 그 기능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걷기, 달리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점프하기, 심지어 단순히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모든 동작의 중심에 엉덩이 근육이 위치합니다. 엉덩이는 몸의 힘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척추와 관절을 보호합니다. 또한 골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자세를 안정시키는 핵심 축이 바로 엉덩이입니다. 즉,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파워하우스이자 중앙 안정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이처럼 크고 중요한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엉덩이 근육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비활성화됩니다. 우리의 뇌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점점 중요하지 않은 근육으로 인식하게 되고, 해당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빈도를 점차 줄입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앱을 스마트폰에서 정리하듯이, 뇌는 사용 빈도가 낮은 엉덩이 근육에 대한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흔히 엉덩이 기억상실증 UTAL 앰니저이라고 부릅니다.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아직 정식 의학적 병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활의학과와 운동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엉덩이 근육의 기능 저하나 활성 억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심각한 전신 증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엉덩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부담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다른 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기능 저하는 다른 부분의 과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허리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근육이 엉덩이 대신 몸을 지탱하려고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는 허리 근육의 피로도를 높이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만성적인 요통이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지만, 사실 그 근원이 잠든 엉덩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릎 통증 역시 엉덩이 기억상실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 특히 중둔근은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리의 정렬을 바르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집중됩니다. 이는 무릎 연골 손상, 슬개골 연골 연화증, 심지어는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의 약화는
걷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올바른 보행은 엉덩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엉덩이 근육이 비활성화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나 불안정한 보행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목과 발바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족저근막염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골반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엉덩이 근육은 골반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의 좌우 균형이 깨지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척추 전체의 정렬에도 영향을 미쳐 거북목, 굽은 어깨 등 전신적인 자세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자세가 무너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나 근력 부족 때문만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잠자는 엉덩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주목할 점은 엉덩이 근육이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근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의 큰 근육들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건강, 특히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갈 때 근육은 마치 스펀지처럼 혈액 속의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을 처리하는 효율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엉덩이 근육의 활성화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고 자세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대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와 운동 분야에서는 엉덩이 근육을 다시 활성화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약 4주 정도 적용했을 때 환자들의 통증 감소는 물론 자세 안정, 그리고 일상 동작의 질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변화를 꾸준히 관찰해 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극적인 결과라기보다는 마치 서서히 스며들듯이 주차별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과 기능에 적응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처음 1주차에는 대부분 자신의 엉덩이를 쓰고 있다는 느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 근육에 집중하여 운동을 하려 해도 뇌- 근육 연결이 약해져 있어 엉덩이 대신 허벅지나 허리 근육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거나 일어날 때도 여전히 허리와 허벅지 앞쪽에 힘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것처럼 반응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엉덩이 근육의 존재를 인지하고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반복하여 뇌에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벼운 둔근 활성화 운동을 통해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주 차에 접어들면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의 중심이 미세하게나마 뒤쪽, 즉 엉덩이 근육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서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 근육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도 이전과는 다르게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려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자세를 의식하게 되고 서 있을 때의 안정감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더 단단하게 지지되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엉덩이 근육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엉덩이 근육의 수축감을 느끼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됩니다. 3주차가 되면 일상 속 변화가 더욱 분명해지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무릎 시큰거림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도 허벅지 앞쪽이나 허리에 가던 과도한 부담이 엉덩이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도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며 전반적인 신체 활동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주 차에 이르면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가벼운 뛰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동작에서 몸이 훨씬 덜 피곤하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면서 전신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돕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등산이나 가벼운 조깅을 할 때도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며 운동 후 회복력 또한 향상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체 활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됨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강도 높은 운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력 증진을 위한 고강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엉덩이 기억상실증을 치료하고 엉덩이 근육을 다시 깨우는 데 있어서는 엉덩이를 다시 쓰는 법을 우리 몸과 뇌가 기억하도록 만드는 과정, 즉 신경근 재교육이 핵심입니다.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반복적으로 주어지면서 잊고 있던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고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며 그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슬었던 기계에 기름을 치고 다시 작동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엉덩이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근육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잠드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근육은 꾸준한 자극과 관심에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여 그 기능을 회복하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엉덩이 근육도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똑똑해집니다. 잠든 엉덩이를 깨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엉덩이는 지금 과연 깨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앗아가는 깊은 잠에 조용히 잠들어 있나요?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것은 단순히 특정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균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든 엉덩이를 깨우는 작은 습관, 예를 들어 서서 일하기, 짧게 걷기, 엉덩이 근육을 의식하며 움직이는 등의 노력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한 미래는 당신의 엉덩이에 달려 있습니다. 잠자는 엉덩이를 깨워 당신의 삶을 활력으로 가득 채워보세요.